네, 안녕하세요.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6주차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수업이 6주, 7주까지 연장이 되어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제조 이론 과정을 잘 마치고요. 우리 대면 수업 때는 실습 제조 과정이 이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주차 수업은 미백 화장품, 미백과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교재로는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잘 준비를 해주시고 앞서 지난 시간에는 기능성 제품이죠. 지금 화장품 분야에서도 기능성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모발, 피부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뭐 이런 부분이죠. 이번 주에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자외선에 곱게 미백 관련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외선에 영향을 미쳐서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재상에도 있기도 하고 이어서 가고요. 그리고 이 범위라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색소, 주름 완화, 자외선 차단 뭐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으나 그 범위가 되게 색소에서도 미백에서도 어디까지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느냐 멜라닌 색소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색소죠.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이 피부 내, 인체 내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색소의 한 증상인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억제를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완전히 탈색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모발과는 다르게 피부의 탈색, 세포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억제시켜서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주는 제품. 또한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이 성분과 제품의 흡수를 통해서 엷게 하거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이 범위도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관련 화장품에 속합니다. 또한 우리 자외선 차단 부분은 햇볕, 일단은 색소 침착은 햇볕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햇볕을 죄송해요. 햇볕을 차단하여 방지하는 곱게 태워주거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입니다. 자외선을 차단시키거나 뭐 물리적으로 자극을 시켜주거나 그 흡수시켜주거나 이렇게 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4번, 5번은 자외선 차단 제품에 속하고 1번, 2번은 미백 관련 제품에 속한다.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교재 83페이지이기도 하고 미백, 화이트닝이라는 것은 정말 밝게 하거나 있는 색을 엷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난 학기 우리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을 공부했을 때 피부의 색에 관여하는 일단 세포, 그 세포 이름은 뭘까요? 피부 색에 관여하는 세포. 멜라닌 세포겠죠. 멜라닌 세포지만 이 멜라닌 세포의 수는 일정해요. 그런데 색은 다르게 나타나요.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인종에 따라서 백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아시아계연의 황인종이 될 수도 있는 인종 또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세포가 어떻게 활성화하냐에 따라서 색소 형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에 따라서도 피부에 나타나는 색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인자 외 건강 상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원인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색이 변화되는 이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피부 표피에 도포하고 일부 차단하고 이런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인 원론적인 내 인체의 원론적인 건강, 피부 건강에는 건강 상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이 더 크게 좌우하는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화장품 분야에서 또 별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배우기 때문에 화장품에 해당하는 성분, 화장품에 도움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피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체의 수억 개의 수십 조죠. 셀 수도 없는 많은 세포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세포 중에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주된 일이 색에 관여해요. 근데 멜라닌 세포 안에서도 색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색을 엷게 하거나 하는 거는 색소예요. 색소. 멜라닌 색소는 뭐겠어요? 멜라노좀이라는 형태가 색소화되는 과정.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의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혈액 내에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그 헤모글로빈은 숫자에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피하지방층의 케로틴, 누리끼리한색 이런 부분을 전체적이 아우러서 피부색을 변화시켜주는 거고, 화장품 영역에서는 화장품은 주되게 어디에 도포됩니다. 어느 층까지? 표피층에 도포가 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생성되는 과정, 우리 지난 학기에 무수히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효소 이름도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이 전환되는 이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화장품에서는 표피층에 이 멜라닌 세포가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멜라닌 세포가 화장품이 도포되는 주된 층, 표피층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세포에 전화되거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피부색에 관여하고 피부색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세포는 첫 번째 멜라닌 세포. 멜라닌 세포 안에 색소를 담당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화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 세포가 단순하게 한 번에 변신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사에 의해서 세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효소와 어떤 변화 형성이 있냐. 그러면 티로시네라는 단백질이에요. 세포 안에, 멜라닌 세포 안에 이 단백질의 최소 단당, 단당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녀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녀석의 단백질 형태에서 이 변화되거나 이 단백질의 이 분자들이 일을 해요. 세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세포의 대사를 도와주는 티로시나제 효소, 이 효소의 이 활성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최후의 멜라닌이 형성이 되는 이 과정의 속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 변화되는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멜라닌이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 안에 이 색소의 멜라노좀이라는 이 색소가 티로시나제 효소의 영향을 받아서 티로신이라는 이 단백질 구조가 효소에 의해서 전환이 돼요. 이 화학 구조에 의해서 각각의 분자 구조가 다른 녀석들과 같이 화합을 하다 보면 다른 기능을 하는 화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파키논의 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멜라닌이 형성이 된다. 이때 이 멜라닌의 종류에 따라서도 유멜라닌, 페어멜라닌이라는 것은 우리 색소 중에서도 붉은색이 더 두드러지게 나는 색소, 검은색이 두드러지게 나는 색소, 검은색이 두드러지게 나는 색소가 유멜라닌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더 유멜라닌 형성이 많은 거고, 페어멜라닌은 붉은색이라든가 일시적으로나 이런 색에 관여하는 멜라닌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형성이 되는 이 효소, 주된, 색소, 멜라닌이라는 색을 만들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이 티로시나제는 피부의 표피층 또한 표피층에 존재하는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멜라닌, 페오멜라닌 그리고 페어멜라닌의 색소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크기가 다른 거에 따라서 우리의 색의 짙은, 옅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색소 침착,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완전하게 침착이 되지 않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하냐? 당연히 뭐 햇빛에는 색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 방지 그리고 화장품으로서는 또는 우리 성분으로 사용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는 티로시나제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계속 억제시켜주면 멜라닌이라는 이 완전한 산화되거나 변화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티로시나제 저해 활동에 억제시켜주는 것을 끝없이 연구하고 이 티로시나제가 산화되는 단계도 1단계 도파 과정, 2단계 도파 키노 과정 아예 멜라닌 세포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도 있어요. 티로시나제가 근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성분들도 때로는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멜라닌 세포에 뭐 이거는 의료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치료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생성된 멜라닌을 빠르게 어떻게 각화 과정을 통해서 탈락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외부로 여기 빠졌네요. 외부로의 배출을 촉진시켜준다는 것은 각화 과정, 각질 형성 세포가 건강하면 멜라닌 일시적으로 형성이 된 것을 같이 각화 과정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탈락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백 기전에 대한 근본적인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고 그러면 색소에는 멜라닌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 안에서도 색소에 관여하는 멜라닌 형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숙제겠죠.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을 하나씩 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또 사용을 하는 알부틴, 월귤나물, 진델랩과 패밀리 중에서도 월귤나무 잎에서 추출되는 이 추출물이에요. 이 추출물은 그냥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분화, 원료화 시킨 것들이고 추출된 성분들을 이 미백 세포에 계속 테스트를 해봤더니 미백 세포가 이 산화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티로시나제가 어느 단계에서 활성을 시켜주면 도파 과정을 억제시켜주고 활성을 시켜주고 하는 과정. 그래서 멜라노좀 색을 담당하는 멜라닌의 근본적인 멜라닌을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멜라노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로도. 이거는 식약청, 식품안전처에서 등록이 되고 임상 테스트가 결과로 이루어진 공지된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원료들이기 때문에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를 시켜줘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을 할 게 미백 화장품에 사용이 되는 원료들. 기본적으로 종류는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알부틴은 단독으로도 이 색소 형성을 억제시켜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뭐하고 사용을 하면? 비타민 C.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타민 C 성분과 함께 사용을 하면 미백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 그래서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성분의 첫 번째는 알부틴, 하이드로키논 베타 글루코피라노사이드.
이거는 이제 화학 구조식이죠. 어느 탄소 위치에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거 탄소 수소가 붙었냐에 따라서 화학식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알부틴 성분명으로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장품,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성분은 대중적으로 코직산, 코직 엑시드라고 하는, 때로는 누룩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누룩산이냐면 곰팡이 발효, 곰팡이에서 채취해서 이 성분들을 추출해내요. 그래서 진균, 곰팡이라고 해서 이 감염이 시켜주는 곰팡이균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유익균,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약재도 곰팡이 종류도 있고, 소나무 옆에 뭐 이렇게 진균 형태로 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인체에 수종이라든가 인체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사용이 되는데, 이 곰팡이 같은 진균의 종류, 이 진균의 종류 이름은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이런 균에서 발효를 시켜서 이 성분들을 추출해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분들을 또 분석을 해봤어요. 티로시나제, 앞서 알부틴도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시켜서 변화, 산화되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린다는 거. 그래서 더 산화돼서 색소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거는 뭐 이런 산소와 같이 도파키논으로 산화시키는 단계별로도 억제시켜주는 특징이 있었다. 코직산. 두 번째 성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미백이다 그럼 비타민 C. 비타민 C 성분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 산 성분들, 이런 산 성분들이 많죠.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산이라고도 하고 산이에요. 이런 비타민 C는 강한 환원력, 항산화제, 이 노화를, 전체적인 피부의 노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의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화장품 부분에서는요, 비타민 C 성분을 그 자체로 사용하기에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화장품 성분이 도포될 것, 깨진다는 거예요. 화장품이 정상적인 이 화장품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피부에도 안전하고 제품 자체로도 물과 기름이 분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 형상이 깨지지 않는 안정성이 필요한데, 비타민C 자체로만 사용을 하면 색이 변질이 된다던가 막 물성이 된다던가 이런 안정성이 부족해서 비타민C는 유도체 형태로 사용을 한다. 이유를 기억하세요. 미백 화장품 성분의 비타민C는 주로 어떻게 유도체 형태로 사용을 한다. 그 유도체 성분은 형상이,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물과 오일을 섞어주는 계면활성제가 기본이 되면서 기능성 원료 성분들이 첨가가 되죠. 그러면 원료들이 물의 친수성이냐 오일의 친유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물과 친한 성분들은 물과 함께 원료들을 섞어요. 오일과 친한 녀석들의 성분들은 오일과 같이 섞어요. 그래서 물과 오일이 같이 혼합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 계면활성제가 사용이 된다. 왜 분리해서 계량을 하냐면, 한꺼번에 계량을 하면 지금처럼 안정성의 부분에서 깨져요. 서로 융합, 계면 활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제조 방법 중에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간 미스트라든가 워터라든가 이런 부분, 스킨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열이 필요 없지만, 크림, 로션, 유화를 시키는 녀석들은 수성의 원료, 유성의 원료를 각각 온도를 계량을 하고 용량을 계량하고 온도를 맞춰서 섞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친수성이냐, 수용성이냐, 지용성, 같은 비타민C 유도체인데 아스코르빈산, 인산, 마그네슘, MAP 약자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비타민C 유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아스코르빅산, 포스페이트, 이 성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MAP 종류들이 수용성 종류가 있고 지용성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료 사용을 할 때는 얘네들은 수용성 원료들인가 지용성 원료들인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성 용기에 계량을 하고 지용성 용기에 계량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실습할 때 놓치지 마시고 수용성을 지용성에 넣고 지용성을 수용성에 넣으면 이제 계량하고 나중에 희석할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습에 혼돈이 있지 않게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을 보았고요. 미백 화장품의 또 다른 네 번째 대표적인 성분이 감초 추출물. 그래서 약재 감초를 추출물로 만들어 줄기나 뿌리 약재로 사용을 하는 본초를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수용성 원료, 지용성 원료 다 원료화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실습할 때 미리 수용성 원료를 약재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제조에 이 만들어낸 우리 약초의 수용성 원료, 약초의 지용성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제조를 할 예정입니다. 감초 추출물 자체로도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시켜준다. 미백 화장품의 성분 4가지 기억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알부틴, 코직산, 비타민C 유도체, 감초 추출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백의 메커니즘, 색소 침착이 되는 과정을 티로시나제, 이 발음이 타이로시네이스, 티로시나제, 이거는 우리 익숙한 기존 발음대로 합시다. 티로시나제를 억제시켜주는 알부틴, 콜직산, 상백피 추출물, 당나무 추출물, 유용성 감초 추출물, 이걸 기억하셔요. 익스트랙트, 그러면은 이거 추출물은 대부분 물, 이 성분이죠. 수용성 성분들이에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원료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성 미백 원료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파 억제제, 이제 도파가 어느 기전인지 아죠? 티로신이라는 이 효소가 그 티로신이라는 단백질 제제가 티로시나제 효소에 도움을 받아서 도파라는 이 변화된 화합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도파의 화합물, 여러 가지 구조식, 화학 구조식의 산화물들이 유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도파 억제제로는 비타민 C 또는 유도체,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MAP 이런 대표적인 빨간 박스 아래 도파 억제제도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멜라노좀 전달 억제제, 각각의 기전에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제, 도파 억제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분을 3가지 이상씩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멜라닌 세포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사멸시키는 거, 곧 죽인다는 거예요. 하이드로키논을 하면 내 몸의 색소 자체, 그 부위의 색소 자체가 아예 세포의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메디컬, 의료 영역에서 피부 치료 영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화장품에는 하이드로키논 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에는 2교시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색소의 원인인 자외선을 아예 차단을 하게 되면 색소 침착에도 도움을 받겠죠. 이거는 제가 2교시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교재에도 나오는 이제 천연물 안에는 다양한 채소도 있고 약재도 있고 본초도 있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미백에 대한 연구는 끝없이 계속 추가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조금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새로운 추출물이나 흑마늘, 강화, 육종용 처음 들어보는 약재 이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이름 정도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식약처의 고시된 피부 미백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이것도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거나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당나무 추출물, 성분명, 원료명을 찾을 때는 이 성분명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뒤에 전성분을 보시면 이런 영문 성분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에틸 아스코르빌 에텔, 이용성 감초 추출물. 유용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오일 형태 지용성 성분으로 추출한 추출물들이고 수용성으로 추출물로 우려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 비사보롤. 우리 제조할 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들을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지난 여러분들 선배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많이 썼고요. 알부틴 제일 많이 쓰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는 몇 프로 정도 넣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제조할 때는. 그러면 미백 개선에 도움을 되는 안전처, 식약처 고시 성분 중에 기본 3가지 이상을 기억하시고 제품 속으로 넣는 함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